시청자 여러분, 정치의 겉과 속을 분석합니다. 정치분석가 박현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 구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판이 시작되면 오늘 오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은 3가지로 정해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입니다. 그런데 현재 무기금고는 배제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고는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 내에서 근로를 하지 않고 수용 생활만 하는 형벌이며 징역은 노역을 수반합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이나 사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특검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무기징역을 할 것인지 사형을 구형할 것인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구형에서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절차만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옵니다. 나라를 구했다는 설령이 어느새 나라를 뒤집으려 했다는 이야기로 변신하는 이 장면은 각본 없는 풍자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내란 수괴로 규정되면서 비상계엄 자체가 곧 내란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거나 구형된다면 국민적 반발은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9일차로 변론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그리고 12월 12일 군사반란의 주모자로 지목되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살해 이후 약 30년 만에 다시 내란 혐의에 대한 법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그런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어제부터 일제히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양자택일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정해두고 선택지만 남겨둔 토론을 보는 기분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이 사건의 공소를 유지해온 조은석 특검은 8일 오후 특검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구형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형을 구형할 경우 국민적 저항이 더욱 커질 수 있고 무기징역 역시 거센 반발을 부를 수 있어 두 형량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 측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차례로 이루어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윤성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 중요인 무종사 혐의를 받는 인물들에 대한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각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 설명과 구형이 이어지기 때문에 공판은 늦은 밤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대 관심사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며 이니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는 전망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답이 정해진 문제를 다시 푸는 시험을 보는 듯한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에 전신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동이라는 표현 자체가 논란입니다. 일반적으로 폭동이나 내란은 특정 지역이 마비되거나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 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있었느냐는 반문이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언론과 검찰,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낸 프레임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의 주범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여기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일부 세력도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사과 의사를 밝힌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앞두고
오히려 불리한 신호를 주었다는 지적도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즉, 국민의힘의 사과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용을 내려달라는 요청과 다르지 않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과가 책임이 아니라 유죄의 보조 증거처럼 쓰이는 풍경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09년 12월 12일 군사반란과 5월 18일 민주화운동 관련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가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력을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해 비상기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며 개인의 권력욕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력화한 책임이 크고 반성과 사과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김용현 전 장관 등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인 무종사 혐의는 유죄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재판부가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며 비상계엄 준비가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졌다는 서술을 인정한 점은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재판은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하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절차를 둘러싸고 대한민국이 또 한 차례 큰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